이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5월 5일자 뉴스인데 중국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테슬라의 하락 압력을 계속해서 늘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4월 달 딜리버리 숫자가 나왔겠죠. 5월 초니까.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3월보다 14.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뭐 7만 5천 대 정도, 뭐 7만 또는 6천 대 정도 했는데 그래도 생산량이 7만 5천 대였던 건 아니에요. 생산량은 9만 대 정도를 지금 만들어냈는데 또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2, 4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될 텐데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이 5월 달에 3주 동안에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예, 그 브레이크 들어간 이유는 뭔가 특별하게 문제 있어서 공장을 쉬는 게 아니라 공장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생산 라인의 혁신들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생산 라인 재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생산량이 뚝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지금 텍사스 오스틴이 일주에 드디어 6천 대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상하이 공장에서 하락된 부분을 텍사스 공장과 베를린 공장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겠지만 약 한 3주간이라의 방학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공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2, 4분기 실적에 있어서의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게도 4월 달에는 풀 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월 생산량은 9만 대였지만 판매량이 7만 5,842대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중국에서 올해 초에 하락을 시켰는데 네네. 여기에 BYD라든지 중국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가격을 인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라이스 워가 생겨버린 겁니다. 즉 그러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조금을 어떻게 받아서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인가에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목을 맸었고 그 보조금에 받기 위한 가격대에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좀 하락을 시켰는데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핏 마진이 넉넉하게 있거든요. 프라핏 마진이 테슬라만큼은 없어도 현대기아차라든지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처럼 프라핏 마진율이 대단히 작은 게 아니란 말이죠. 전기차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BYD 같은 경우도 9% 정도의 프라핏 마진을 전기차 부분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4, 5% 내려버리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BYD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인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거고 또는 또 좀 더 저렴한 차를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요즘 BYD에서의 그 세단형 모델들이 중형차 모델들이 되게 이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경쟁력들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제품 경쟁력이 중국에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대단히 이건 우려스럽게 보는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중국에서의 미중 간의 갈등에 의한 리스크가 아니라 중국 시장 그 자체에서의 리스크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소식을 좀 전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 얘기는 이번에 1, 4분기 어닝콜 할 때 테슬라가 투자자나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했던 말들이 이제 시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밸런스에서 5월 5일자 이것도 5월 5일자 보도에 따라서 네. 테슬라가 업그레이드 전략 스트라테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건 다 소프트웨어만은 아니다. 하드웨어도 이제 포함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재밌는 사건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원래 썼던 자동차 시장에서의 진입 전략은 허쉬 초콜릿 전략이 있어요. 허쉬 초콜릿의 그 삼각형 모형의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요 전략을 사실은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많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델 S라든지 X처럼 모델 S하고 X는 사실 같은 모델이죠. 그거를 모델 3하고 모델 Y하고 같은 쌍이라고 보는 것처럼 모델 S하고 X는 같은 건데 이런 것부터 먼저 파는 거죠. 고가의 자동차를 적게 파는 거예요.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저가형 자동차 가격은 내려가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허쉬 초콜릿은 다 채우지 않았다. 요 삼각형의 마지막은 모델 2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 모델 3, 이 모델 S 플레이드 모델 이번에 신형 모델이죠. 여기에서 트랙 패키지라는 것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15,000원에서 2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랙 패키지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무려 자동차의 속도가 200마일 per hour가 나가는 거. 이게 뭐냐면 거의 300km예요. 어우,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조정으로 어마어마하게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빠르게 낼 수 있는 이 속도.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속도를 낸다는 건 300km까지는 안 가더라도 추월을 할 때라든지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좀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맞게끔 브레이크 시스템도 대단히 좋은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새로운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고가의 제품에는 고가의 옵션들을 갖다가 내놓는데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테슬라가 얘기했던 이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팔고 그 위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전략들의 어떤 단초를 보여줬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재밌게 보는 건데요. 이 표현 한번 보시죠. 이거는 테슬라가 이 다운표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도 이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at zero profit, 그러니까 즉 이익 하나도 안 보고 나서도 원가의 자동차를 파는 것도 가능하다. 왜? FSD 팔면 된다라는 거, 소프트웨어 판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우토노미가 펜스 아웃 시작된다라면, 근데 이 시점을 여러분은 언제로 보고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에서 맨날 거짓말 좀 치고 그런 건 사기도 치고 좀 이런 건 있는데 과장된 스토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식은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부양됐던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부양되어 왔었다. 그런데 이제는 펀다멘탈에 의해서 부양되는 그러한 제가 국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요즘 자주 안 해요. 트위터에는 더 이상 자주 안 하고 이거는 어닝콜 정도에서만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예요. 구별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9년부터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까지의 테슬라의 스톡의 성격은 스토리텔링 스톡이었다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램프업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매스 프로덕션 부분으로 들어가고 중저가형 모델까지도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또 버티컬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원자재 시장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이제는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즉 펀다멘탈을 통한 스톡을 통해서 스톡 프라이스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거는 미래에 보여줄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레비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경쟁이 치열해지면 프라이스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갖다가 많이 팔고 가능한 많이 팔고 이걸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인스톨드 베이스 즉 깔아놓은 거를 많이 깔아놓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자꾸 팔겠다라는 거죠. 자동차 한 번 산다고 고객 입장에서 주머니가 털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머니가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건데 오토노미가 정말 되기는 거를 보통 전문가들은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남은 거죠. 지금 한 6, 7년은 남은 거죠. 남았네요. 6, 7년 정도 남은 것은 이유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지금 사실은 테슬라의 FSD는 레벨 2 정도고요. 레벨 4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레벨 4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눈하고 손 떼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또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천둥이 치거나 또는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핸들 잡아야 되는 거. 하지만 그거 외에는 눈 떼고 있어도 되고 손 떼고 있어야 되는 게 레벨 4인데 레벨 4까지는 가야 FSD가 본격적으로 판매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련 법들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미국 시장 정도에서만 저는 먼저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는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런던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로마에 있는 그 조그만 길에서 어떻게 하고 서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부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교통이 조금 널널한 지역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FSD가 지금 이 프라핏을 테슬라한테 롱텀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FSD could generate profit for Tesla long. 언제? After initial sales, 즉 자동차 판매 구매자들에게 처음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FSD가 돈을 받아낼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언론에서 평가하는 건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현대기아차도 하고 싶을 거예요. 자동차 판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부품 판매였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부품 판매 통해서 마진을 그러니까 프로핏 레이트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를 자신 있게 우리가 곧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아직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은 있어도 테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근처까지 와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아이디어는 프로피터블 아이디어. 어떻게 우리가 프로핏 마진을 다른 곳에서도 낼 수 있을 것인가. 즉 세일즈 첫 번째 고객에게만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만 파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아이폰이 그렇게 하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도 팔지만 그렇죠. 아이폰 사면 괜히 애플 워치도 사고 싶어서 뭐도 더 사지만 앱을 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앱을 살 때마다 애플 뮤직을 들을 때마다 애플에서 TV를 볼 때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비즈니스를 분명하게 매출 구조에서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된다면 사실은 정말 레볼루셔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화면 보시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건 미국 시장에서 많이에요. 만약에 FSD를 갖다가 지금도 현찰로 15,000달러를 내거나 지금 또는 월로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선호하는 건 월 단위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캐나다 시장 정도에서 FSD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현재 정도 판 수준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한 150만 대인가 팔려 있을 거예요. 누적돼서 이것만 하더라도 100달러만 팔아도 100달러만 팔아도 뭐 그 당시에 한 달에 50억 달러 정도를 연간으로 벌 수가 있습니다. 매년 50억 달러를 연간으로 벌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프로핏 레이트가 또는 프로핏 마진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즉 제가 테슬라의 한번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하면서 테슬라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하드웨어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이상 프로핏 레이트가 높아질 수가 없다. 구글이나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60%가 넘는 프로핏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지금 20% 겨우 넘겼다가 이번에 19%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테슬라도 꿈이 뭐냐면 우리도 프로핏 레이트를 50%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드웨어는 아무리 해도 20몇 %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소프트웨어에서 벌겠다는 거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벌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2029년이나 2030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 벌써 7년, 8년까지는 보지 않으실 테니까 한 3년 본다라면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프로덕션 프로세스 혁신되면서 모델 2가 나오는 시점 이 부분이 더 현실적인 저는 기대치. 그래서 2026년이 훨씬적인 기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금 FSD 사용자가 약 벌써 현재까지 화면 보시면 40만 명? 예. 와. 40만 명에 이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벌써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SD로도 이미 40만 명이나 되는 고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50만 명이라든지 20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아야 되고 지금 이 40만 명이 1억 5천만 마일을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40만 명이 1억 5천만 마일을 달렸으니까 그때마다 데이터가 어디로 갔겠어요? 데이터가 쌓여서 테슬라의 중앙으로 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FSD의 퍼포먼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40만 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40만 명이 계속해서 FSD를 써줘야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시장 어프로치가 다른데 웨이모라든지 그 다음에 GM의 크루즈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험 테스트를 많이 해요. 실험 테스트를 많이 해서 사실 웨이모도 1억만 마일을 달렸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 차로 그냥 자기가 직접 고용해서 한 200대에서 300대에 이르는 실험용 차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예를 들자면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라든지 교통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 이펙트가 크다라고 보는 거고 이 FSD는 내가 주차를 하고 집에다가 주차를 하고 집에 있는 와이파이랑 연결을 하면은 주행 데이터를 테슬라에게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누적된 데이터가 그나마 이것이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테슬라가 셀프 드라이빙
그 오토노머스 이 모드를 만들 수 있는 힘의 저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벌써 1억 5천만 마일을 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배, 3배가 좀 돼준다라면 테슬라의 셀프 드라이빙의 어떠한 기술 수준은 제가 보기엔 2026년이나 2027년 되면 되게 높은 수준에 오를 거고 다만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결국은 네, 레벨 4가 그렇죠. 갈 수가 있으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벨 3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사고 책임이 회사에 있다. 생산자,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레벨 3는 그쵸. 상용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위험 좀 드리고 싶은 리스크가 거고요.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 크루즈라든지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봇 택시 하고 있는데 이거 사고 나면 당연하게 이건 택시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레벨 지금 3로 갔다 레벨 4로 갔다고 레벨 4로 가고 있죠. 레벨 4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레벨 4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 40만 명이 사고 나면 이 FSD 모드에서 배상해줘야 되는데.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테슬라 파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그래서 테슬라가 절대 레벨 3나 레벨 4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